마지막 작품입니다. 다양한 것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 자유를 위한 투쟁 이야기, 전쟁 판타지, 인벨룸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준비한 영상 잘 보셨습니까? 저희는 조 스튜디오로 저희가 준비한 작품은 바로 인벨룸입니다. 지금부터 인벨룸에 대해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로는 저희 스튜디오의 최첨단 인공지능 비서 조와 함께 인벨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할 거고, 그리고 스토리는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1부는 전쟁 이전 루엔공하고 2부는 전쟁이 시작되고, 그리고 3부는 바로 전쟁이 끝난 그 이유입니다. 먼저 인공지능 조와 함께 인벨룸에 대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조.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가 준비한 인벨룸 간단하게 설명해줘. 인벨룸은 독립된 세계입니다. 생명체에 영향을 주거나 에너지 자원으로 쓰이는 대기 만화와 대지 만화가 존재하며, 대기 만화와 대지 만화의 융합으로 탄생한 세계수가 존재합니다. 또한 레미안이라는 대륙이 존재하며, 레미안에는 인족, 비스타족, 카미트족, 요드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레미안에 내 종족이 살고 있다 했는데 내 종족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각 종족은 자신들의 영역에서 살아가며 1차 종족 전쟁 이후 평화협정을 통해 루엔 공화국을 건립한 후 영역끼리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은 우선 인족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 인족은 현실의 인종과 매우 유사하나 뛰어난 생명공학 기술을 통하여 약물로 강화된 신체 능력과 번식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비스타족에 대해서 설명해 줘. 비스타족은 인족, 짐승 그리고 엘프의 융합으로 인족에 의해 태어난 종족입니다. 이들은 짐승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인족보다 강한 신체 능력과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카미트족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 카미트족은 지하에서 생활하며 기계공학과 마법을 합친 마법공학이 발전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만화 광석을 다루며 긴 수명을 가지게 되었으나 번식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네. 요드족에 대해서 설명해 줘. 요드족은 세계수의 열매에서 태어난 종족으로 신체가 만화로 이루어져 있어 영생을 살 수 있으나 마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체를 구성하는 만화를 사용해야 한다는 리스크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인공지능 비서 조와 함께 인벨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드디어 1부 스토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전쟁 이전 루엔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이 설립되고 우프는 자신들의 종족이 약탈자들로부터 납치당하며 노예가 되는 것을 알고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 우연히 비올라라는 인족의 여성을 구하게 되는데 이 둘은 서로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딱 봐도 한눈에 반하게 생겼죠. 하지만 비올라는 인족의 세력에 들어가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인족의 수장 아우구스가 한눈에 반해 고백을 해버립니다. 평민이었던 비올라는 그 고백을 거절하지 못한 채 결국 그 둘은 부부가 됩니다. 비올라가 부부가 되는 사이에 우프는 비스타족의 부족들을 모두 합하여 드디어 비스타족의 진정한 수장으로 등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장이 된 우프는 각 종족의 수장들을 모아 위원회를 모집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자신들의 종족이 받고 있는 현재의 대우에 대해 해결하기를 원하며
이들은 대화를 시작합니다. 한번 엿들어 보겠습니다. 민족의 약탈자가 비스타족을 잡아 노예로 팔고 있어. 약탈자들을 막아줄 수는 없습니까? 약탈자에게 피해 입은 것은 스스로 해결하면 될 일인데 그까지 일 때문에 우리를 모이게 한 것인가? 약탈자 따위에게 당한 게 뭔 자랑이라고. 역시 하등한 종족답구만. 인족의 수장인 아우구스와 요도족의 수장인 위그드는 비스타족에게 딱 그렇게 친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하며 핍박하는 종족이기 때문에 이 둘은 비스타족을 무시하고 위원회를 뛰쳐나갑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며 카미트의 족장인 라스텔은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그 생각 또한 한번 저희가 엿들어 보겠습니다. 공화국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구만. 조만간 큰 일이 벌어지겠어. 결국 이렇게 위원회가 마무리되고 라스텔과 그리고 우프만 남았는데 라스텔은 우프에게 한 가지 거래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 거래 내용 또한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네 곧 무기가 필요할 것 같네만 나와 무기 거래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과거의 전쟁을 되풀이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하는 고마우나 이 이야기는 못 들은 것으로 하겠소. 그대의 생각은 잘 알겠네. 허나 아직 내 제안은 유효하니 나중에라도 거래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연락 주게나. 결국 우프는 위원회에서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얻지 못하며 다시 자신의 세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세력으로 돌아간 우프는 더 이상 공화국으로부터의 희망을 느끼지 못하고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독립선언은 인족에게 매우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바로 전쟁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누게 합니다. 전쟁 찬성파는 우프의 이러한 독립선언을 전쟁 선포라고 받아들이며 이들 세력은 아우구스를 중심으로 신흥 정치 세력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통해서 기존의 기득권층 세력을 물리치고 자신들의 정권을 잡고자 했죠. 반대로 전쟁 반대파는 기존의 개혁 공신, 기득권층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은 아우구스와 대응하기 위해 그의 아내 바로 비올라를 수장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이둘은 서로 팽팽한 대립을 하다가 결국에는 내전으로 발발하게 되는데 이 내전은 생각보다 그리 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사건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 사건은 바로 우프와 비올라가 서로 은밀하게 미래를 가지며 어느새 사랑을 쌓으며 연인관계로 발전돼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비올라는 불륜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 사실 바로 아우구스가 알아차려버립니다. 결국 비올라가 중심으로 있던 전쟁 반대파는 대부분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네, 숙청을 당하는데 아우구스가 비올라를 한눈에 반해서 고백했다고 했죠? 와, 이렇게 했는데도 비올라를 여전히 사랑해요. 결국에는 비올라를 살려둔 채 감옥에 투옥시킵니다. 하지만 이는 곧 살아남은 전쟁 반대파들이 그녀를 감옥에서부터 구해주며 이들은 공화국 뒷세계에서 반격의 때를 기다리며 힘을 기르게 됩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된 2부입니다. 네, 전쟁의 시작은 인족이 비스타족에게 전쟁을 선포하기 시작하며 전쟁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죠. 이때 요도족 또한 전쟁에 참전하였는데 이들은 비스타족이 자신들의 오점이라고 생각해서 이들을 멸족시키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스타족은 인족이 엘프와 짐승 그리고 자신들의 인족을 합성해서 만든 생명병기인데 엘프들은 흉한 비스타족이 자신들이랑 같은 만화가 흐른다는 것이 매우 치욕스러워 전쟁에 참전한 것이죠. 전쟁은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았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비스타족 하나랑 그리고 인족, 요도족이 연합군이 싸우는데 2대1이잖아요. 무조건 지게 돼 있는데 이때 비스타족이 각성을 하고 맙니다. 바로 몸 안에 있던 엘프의 만화가 각성되면 혈폭화라는 능력을 얻게 되는데 이 혈폭화는 엘프의 만화를 통해 시체를 강화시키는 것이죠. 이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전쟁은 팽팽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출혈이 커지면서 인족의 왕 아우구스는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립니다. 바로 새 종족에게 무기를 공평하게 거래하던 카미트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카미트족이 고질적으로 겪고 있던 식량난을 빌미삼아 비스타족에 대한 카미타족의 무기 지원을 중단시켜버립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자 전쟁의 기세는 급속도로 인족과 요도족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며 결국 비스타족은 최종 방어선까지 밀리게 됩니다. 비스타족은 이대로 밀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밀리면 끝이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5분 힘을 모아 전투를 준비합니다.
인족과 요도족 또한 생각보다 길어진 전쟁을 통해서 출혈이 없진 않았습니다. 이들 또한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해 전투를 준비하죠. 그리고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는 뿔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전쟁은 생각보다 치열했습니다. 비스타족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자 목숨을 내걸고 용감하게 싸웠으나 결국에는 졌습니다. 네, 졌고 우프가 결국에는 인족에게 생포되고 마는데 우프는 생포되고 바로 인족에서도 슬람으로 끌려나가게 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의 끝, 우프의 처형식 그 이유인 3부입니다. 온몸에 쇠사슬을 감긴 채 우프는 슬람의 중앙 광장으로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서려 있었죠. 결국에는 그 분노가 폭주하며 쇠사슬을 전부 풀어버립니다. 그렇게 폭주를 하며 인족의 민간인, 군인들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눈앞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요. 하지만 세 발의 총성이 들리면서 우프는 쓰러지게 되죠. 몸에 세 발의 총알이 박히니까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우프는 결국 차디창 광장바닥에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우구스는 전쟁이 끝났기에 이제 소홀했던 내정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전선에서 싸운 거는 아우구스 세력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뒷세계에서 힘을 기르던 전쟁 반대파 비올라를 중심으로 하여 슬람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아우구스 세력은 무기력하게 무너지며 결국 비올라는 새로운 인족의 수장이 되죠. 요도족 같은 경우에는 너무 출혈이 컸으며 또한 옆에 있는 카미트족을 견제하기 위해 숲속에서 고립주의를 택하며 힘을 다시 회복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비올라는 공화국으로부터 독립했던 비스타족을 다시금 공화국으로 받아들여 이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약속하며 공화국에는 평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저희의 인벨룸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인벨룸을 창작하게 된 의도와 기획 의도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작 의도는 저희는 처음에 다양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 결국 차별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차별이 없지는 않죠,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인벨룸이 전쟁 영화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더 이상 차별받는 태도에 수긍만 하지 말고 한 번쯤은 맞서는 용기를 가지면 어떨까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창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획 의도입니다. 저희는 인벨룸을 영화라는 영상 매체를 통해서 만들고자 했는데 그 이유는 영상 매체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특수 효과가 저희가 설계한 인벨룸과 매우 잘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특수 효과가 잘 나타나는 씬은 주로 전투와 전쟁이 씬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전쟁 영화로 택해왔죠. 그리고 인벨룸의 설정을 보면은 다소 중세 판타지와 비슷한 요소가 많습니다. 이는 저희가 관중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색적인 판타지는 관중들의 이질감을 느끼게 하며 결국에는 호응 또한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저희는 이에 멈추지 않고 평범한 중세 판타지지만 이에 특별한 요소들을 몇 가지씩 넣어 관중들에게 익숙하지만 독특한 흥미 요소를 끌어내며 기획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조 스튜디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